여러분,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10명 중 8명이 자기 콩팥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세요. 증상이 없거든요.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천천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만성 콩팥병 환자 4,800명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환자 중에서 87%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콩팥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만성 콩팥병 증가 속도 세계 1위인지부터 콩팥이 보내는 위험신호 7가지, 콩팥을 망가뜨리는 음식과 습관 5가지, 콩팥을 살리는 과일 3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콩팥 건강 비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잠깐, 그 전에 이것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콩팥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지요? 매 끼니마다 이거 먹어도 되나? 저거 먹어도 되나? 일일이 따져야 합니다. 나트륨도 안 되고 칼륨도 조심해야 되고 인도 안 되고 편의점 음식은 거의 못 드세요. 맛있는 거 마음껏 못 드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월수금 또는 화목토에 병원에 가셔서 4시간씩 투석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여행이요? 1박 2일 여행도 불가능해집니다. 손주들하고 놀러 가는 것도요, 꿈도 못 꿉니다. 결국 우리 가족한테 짐이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걱정하고 간병해야 하고 가족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면 늦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콩팥을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왜 콩팥이 중요한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콩팥이 뭐 하는 장기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소변을 만드는 곳?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장기 중 하나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콩팥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 돌고 있는 모든 혈액이 콩팥을 통과합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180리터예요. 큰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인데 거의 그만큼을 매일 걸러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요산이나 질소, 독소 같은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수분은 다시 흡수합니다. 분리수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콩팥이 하는 일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소변으로 내보내고 부족하면 수분을 아끼는 거예요. 또 나트륨, 칼륨, 칼슘 같은 전해질의 균형도 콩팥이 맞춥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칼륨이 너무 높으면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쇼크사가 올 수 있습니다. 콩팥이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콩팥은 혈압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압을 조절하거든요.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또 하나, 콩팥은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아,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적혈구를 만들려고 골수에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에요. 콩팥이 나빠지면 이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빈혈이 옵니다. 그래서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 유독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콩팥은 그냥 소변 만드는 장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환경을 전부 관리하는 중앙통제실이에요. 이 통제실이 고장나면 온 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콩팥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콩팥이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우리나라의 콩팥병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성인 약 340만 명이 만성 콩팥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340만 명이에요. 서울시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숫자가 매년 7.2%씩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당뇨병입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콩팥이 나빠지는 원인의 거의 절반, 정확히는 47%가 당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문제는요, 예전에는 60대,
70대에 당뇨가 왔는데 요즘은 40대, 심지어 30대에 벌써 당뇨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당뇨가 생기면 합병증이 올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동안 혈당이 높으면 콩팥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집니다. 잠깐 여기서 왜 당뇨가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당뇨라는 건 뭐냐면요, 혈액 속에 당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달달한 거예요. 이 달달한 피가 혈관벽을 계속 공격합니다. 마치 설탕물이 파이프를 부식시키는 것처럼요. 그런데 콩팥은요, 혈관 덩어리입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혈관들이 수없이 엉켜서 만들어진 장기예요. 이 가느다란 혈관이 당분에 의해 손상되면 피를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정수기 필터가 찢어지는 것과 같아요. 필터가 찢어지면 깨끗한 물이 안 나오듯이 콩팥 혈관이 손상되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단백질 같은 큰 물질까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뇨를 15년 이상 관리하지 않으면 콩팥 합병증 발생률이 43%에 달한다고 합니다. 43%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콩팥 합병증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 고혈압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조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 중에서 34%가 치료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약만 드시면 되는데 안 드시는 거예요. 고혈압이 왜 콩팥을 망가뜨리냐면요, 이것도 혈관 이야기예요.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세다는 뜻이잖아요. 수도관에 물을 너무 세게 틀면 관이 터지죠. 콩팥의 가느다란 혈관에 계속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혈관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처음엔 좀 두꺼워지다가 나중에는 좁아지고 결국 막혀버리는 거예요.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터 연구에 의하면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인 상태를 5년 이상 방치하면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보다 2.3배 빠르게 저하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원인, 고령화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어요. 밥심으로 버텼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뤘습니다. 젊었을 때 건강 챙길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그런데 콩팥이라는 장기는요, 정상인 상황에서도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4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거기에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겹치면 감소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60대, 70대가 되면 콩팥 건강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원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소염진통제 남용입니다. 무릎 아프시면 진통제 드시죠. 허리 아프시면 약국에서 소염진통제 사다 드시죠. 이해합니다. 아프면 약 먹는 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서울 아산병원 약물역학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소염진통제를 한 달에 15일 이상 복용하시는 분들은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보다 2.7배 빠르게 저하된다는 겁니다. 이 7배요. 솔직히 저도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소염진통제가 통증을 줄여주는 원리가 뭐냐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건데요. 이 물질이 콩팥 혈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염진통제를 계속 드시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콩팥에 피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콩팥세포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 세대는 관절이 아프시잖아요. 무릎, 허리, 어깨. 그래서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만성 콩팥병이 세계 최고 속도로 증가하는 4가지 원인, 당뇨, 고혈압, 고령화, 소염진통제, 남용, 이 4가지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세대, 가난한 시절을 이겨내신 강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하고 오래오래 놀아주려면,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려면 지금부터 콩팥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콩팥이 나빠지고 있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이걸 아시면 일찍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소변 보실 때 거품이 많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발목이 퉁퉁 부으신 적이요? 아니면 요즘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하세요? 이런 증상들 혹시 나이 탓이라고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콩팥병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 뭔지 아세요? 무증상입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요.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콩팥 기능이 73% 이상 손상될 때까지 본인이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73%요. 4분의 3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미리미리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콩팥이 좀 더 나빠지면서 생기는 신호들을 알고 계시면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신호, 소변의 변화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신호예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겨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자분들은 소변 보실 때 높이가 있으니까 거품이 원래 좀 생기거든요. 그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거품이 변기에서 5분, 10분 지나도 안 사라진다? 그러면 문제입니다. 단백뇨를 의심하셔야 해요. 거품이 마치 세제를 푼 것처럼 촘촘하고 오래 남아있으면 이건 콩팥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또 소변 색깔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정상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콜라색처럼 어두워지거나 붉은빛이 도는 거, 이건 혈뇨일 수 있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보이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두 번째 신호, 몸이 붓는 겁니다. 부종이라고 하죠.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 몸에 물과 나트륨이 쌓여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특히 눈 주위가 많이 붓습니다. 저녁에는 발목이나 종아리가 부풀어 올라요. 양말을 벗으면 양말 자국이 깊이 남아있고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누르면 움푹 들어갔다가 천천히 돌아오는 거, 이런 증상이 있으면 콩팥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피곤해서 붓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좀 붓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반복적으로 부으시면, 특히 아침에 눈 주위가 부으시면 꼭 콩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 무기력하고 만성적으로 피곤한 겁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는 독성 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돼서 계속 쌓이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에리스로포이에틴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빈혈이 오는 거예요. 독소가 뇌에까지 영향을 주고 빈혈까지 겹치니까 이유 없이 정말 심하게 피곤합니다. 집중이 안 되고 기운이 없고 뭘 해도 금방 지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데요. 제 경험상 많은 어르신들이 이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넘기세요. 의사한테 가서 말씀도 안 하세요.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분히 주무시는데도 피로가 안 풀리시면 한번 콩팥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신호, 피부가 가렵고 건조해지는 겁니다. 독소 배출이 안 되면 독소가 피부를 통해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가렵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약 68%가 피부 가려움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심한 분들도 계세요. 보습제를 발라도 효과가 없고 피부과에 가도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이때 콩팥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입맛이 없고 속이 울렁거리는 겁니다. 독소가 쌓이면 위장에도 영향을 줘서 밥맛이 확 떨어집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기도 합니다. 입에서 쇠맛이 나거나 금속 같은 이상한 맛이 느껴지는 것도 콩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근육 경련입니다. 특히 밤에 종아리가 심하게 당기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이건 콩팥이 전해질 균형을 못 맞추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칼슘과 인의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이 갑자기 뭉치고 경련이 옵니다.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 숨이 차는 겁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체내에 수분이 쌓이면서 폐에까지 물이 찰 수 있어요. 그러면 숨이 차고 누워서 자기가 힘들어집니다. 베개를 높이 베야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폐에 수분이 차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훨씬 많이 차시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콩팥이 보내는 7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해당되시는 게 2가지 이상 있으시면요, 꼭 가까운 병원에서 콩팥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7가지가 많으시면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소변 변화, 부종, 만성 피로, 이 3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음식과 습관, 이거 모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것 중에 콩팥을 공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계기의 대부분은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콩팥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트륨입니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짜게 먹고 있다는 걸 모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음식은 짠맛을 잘 못 느끼거든요. 국, 찌개, 탕 이런 뜨거운 국물 요리 있잖아요. 뜨거울 때 드시면 짠 줄 모르세요. 시켜서 드셔보세요. 엄청 짜요. 그리고 국물 요리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물에 나트륨이 엄청나게 녹아있어요. 대한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의 42%가 국물 요리에서 온다고 합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이 들어있어요. 제 경험상 콩팥이 나빠져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국물 요리를 정말 좋아하세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갈비탕, 설렁탕, 삼계탕. 국물까지 싹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물은 반만 드시는 것도 아깝고요. 가능하면 아예 안 드시는 게 콩팥에는 가장 좋습니다. 건더기만 건져 드세요. 인천에 사시는 69세 한영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님은 전직 미용사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손목 관절염이 있으셔서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여 드시면서 진통제도 같이 드셨습니다. 국물을 특히 좋아하셔서 국물은 한 방울도 안 남기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50위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투석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대요. 한님이 그때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투석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하지만 한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철저히 따르셨어요. 국물 요리를 끊으시고 나물 반찬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진통제도 최소화하시고 매일 동네를 30분씩 걸으셨어요. 8개월 후 검사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52에서 63으로 올라갔습니다. 11포인트나 회복하신 거예요. 이제 투석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물 한 그릇이 이렇게 무서운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국물 줄이기. 이게 콩팥을 지키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두 번째, 콩팥을 망가뜨리는 것, 가공식품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것들요. 햄, 소시지, 라면, 과자,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인산염이라고도 해요. 이게 왜 나쁘냐면요. 인이 많이 쌓이면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혈관에 석회가 끼기 시작해요. 콩팥이 정상이면 인을 소변으로 잘 내보내는데 콩팥이 약해지면 인이 쌓이면서 이 악순환이 빨라집니다. 또 가공식품에는 나트륨도 많고 단순당도 많아요. 이게 전부 콩팥에 부담을 주는 것들입니다. 쉽게 판단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딱 봤을 때 이게 공장에서 만든 거다, 포장지가 있다, 유통기한이 길다 이런 거면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콩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세 번째, 단백질 과다 섭취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프로틴 파우더나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텔레비전에서도 근육이 빠진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중요해요. 그런데요, 콩팥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콩팥이 엄청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라는 노폐물이 나오는데 이걸 콩팥이 다 걸러서 내보내야 하거든요. 공장의 물량이 갑자기 2배, 3배로 밀려오는 것과 같아요.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5g을 초과하면 콩팥 기능 저하 위험이 1.8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콩팥 기능이 이미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보다는 자연식품으로 적당히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두부 반모, 계란 2개, 생선 한 토막 이 정도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소염 진통제 습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바로 진통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이런 약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약들이 통증을 줄여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콩팥 혈류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요. 한 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드시는 거예요. 통증 관리를 약으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따뜻한 찜질,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으로 먼저 대처하시고 진통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최소한의 용량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드셔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세요. 5번째,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콩팥에 직접적으로 독성을 줄 뿐만 아니라요, 탈수를 만듭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소모되거든요. 콩팥은 수분이 충분해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데 술을 마시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콩팥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또 술자리에서 보통 안주가 짜잖아요. 나트륨까지 더해지니 콩팥에는 이중 타격인 셈이죠. 대한간학회 자료에 따르면 주 4회 이상 음주하는 60대 이상 남성의 콩팥 기능 저하율이 비음주자 대비 1.9배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을 망가뜨리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할게요. 1. 나트륨, 특히 국물 요리. 2. 가공식품. 3.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 4. 소염진 통제 남용. 5. 과응. 이 5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시간 없으시면은 첫 번째만이라도 기억하세요. 국물 줄이기. 이것만 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다리셨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콩팥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아닙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들이에요. 집 앞 마트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왜 콩팥에 좋은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블루베리의 보라색, 이게 그냥 색깔이 아니에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보라색을 띠는 건데요. 이 안토시아닌이 뭘 하냐면요, 혈관을 이완시켜줍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겠죠? 또 항산화 작용을 해서 콩팥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블루베리가 특히 좋은 이유가 또 있어요. 다른 과일에 비해서 당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100g당 당분이 약 10g이에요. 사과가 14g, 포도가 16g인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적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정말 대규모 연구를 했어요. 3,000명을 무려 18년간 추적한 연구인데요. 일주일에 3회 이상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이 신장 기능 보존율이 23%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3%라는 건 상당한 차이입니다. 하루에 한 줌, 약 30알에서 40알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편하게 사서 드시면 됩니다. 2번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우리나라 과일 중에서 가장 흔하고 친숙한 과일이죠. 이 사과가 콩팥에 정말 좋습니다. 빨간 껍질에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고요.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합니다. 식이섬유가 왜 콩팥에 좋으냐면요, 장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해서 대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콩팥 입장에서 보면 일을 덜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사과는 딱딱한 과일이잖아요. 씹는 과정 자체가 소화를 천천히 시켜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콩팥 보호에도 기여하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사과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서 껍질째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요, 껍질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반 정도는 벗기고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진행형 만성 콩팥병이신 분들은 껍질을 다 벗기고 드세요. 3번째, 귤입니다. 겨울에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과일이죠. 귤의 주황색에 들어있는 베타크립토잔틴이라는,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주황색 영양소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도 좋아요. 다만 귤은 당분이 좀 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보자기 깔아놓고 10개씩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좀 줄여주세요. 이 3가지 과일, 블루베리, 사과, 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싸지도 않고 맛있잖아요. 이 과일들을 매일 적당히 드시면 콩팥 건강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해요. 이 과일들을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드시는 방법을 잘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과일을 주스로 갈아 드시는 것과 그냥 씹어서 드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스로 갈면 식이섬유는 다 부서지고 당분만 확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콩팥에도 부담이 됩니다. 과일은 반드시 그냥 씹어서 드세요. 통조림 과일이나 말린 과일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조림은 설탕 시럽에 절여져 있어서 당분이 추가되어 있고요.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이 농축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의 대부분이 당뇨나 고혈압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과일을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선한 과일, 통째로 씹어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씩 나눠서 드세요. 콩팥이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렵거든요. 또 칼륨이 걱정되시면 과일이나 채소를 물에 2시간 정도 담가 두시면 칼륨이 빠져나옵니다. 1시간마다 물을 한 번씩 갈아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에 좋은 과일 3가지와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귤 기억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콩팥 건강을 지키는 실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과일을 드셔도 생활 습관이 안 바뀌면 소용없거든요. 여러분, 콩팥 건강의 가장 근본적인 열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싱겁게 드시는 겁니다.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콩팥뿐만 아니라 고혈압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뇌혈관에도 좋고 모든 혈관 건강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싱겁게 먹으라고 하면 맛이 없어서 못 드시겠잖아요. 음식에서 짠맛을 빼면 뭘 먹나 싶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짠맛 대신 신맛과 향신료를 이용하세요. 레몬즙이 최고예요. 생선 구울 때 레몬즙 한 방울 뿌려보세요. 나물 무칠 때 간장 대신 레몬즙과 참기름을 써보세요. 식초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생강, 후추, 들깨, 깻잎, 부추. 우리 전통 양념 중에 콩팥에 부담 안 되면서 맛을 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짠맛이 없어도 맛있는 요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영양학회 연구에서도 저염식을 2주간 유지하면 미각이 적응해서 싱거운 음식도 맛있게 느끼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주만 참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국물 줄이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물 요리를 완전히 끊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국물 양만 줄여도 효과가 큽니다. 찌개를 드실 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된장국 대신 된장에 채소를 묻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을 적게 넣고 조리하는 반찬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세 번째 방법,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노폐물이 많이 생깁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만으로도 콩팥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성민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님은 퇴직 교사 출신이시고 당뇨를 15년째 관리하고 계신 분이에요. 당뇨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셨는데 콩팥 수치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48까지 떨어졌어요. 정상이 90 이상인데 절반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박님이 뭘 하셨냐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딱 3가지만 바꾸셨어요. 첫째, 국물을 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찌개 건더기만 건져 드셨어요. 둘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30분 동네를 걸으셨습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그냥 산책 속도로요. 셋째, 매일 드시던 소염 진통제를 끊으셨어요. 무릎이 아프시면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하시고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 검사를 하셨는데요. 사구체 여과율이 48에서 57로 올라갔습니다. 9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 회복은 드물다고 놀라셨대요. 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안 했을까? 후회된다고요. 비싼 약도,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었다고요. 이해되시죠? 비싼 약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 필요 없습니다. 국물 줄이고, 걷고, 진통제 줄이고,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종이컵 기준 6잔에서 8잔 정도가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포인트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간식 시간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콩팥이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려면 수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콩팥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 독소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 특히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오히려 물이 빠지지 않고 쌓일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적정 수분 섭취량을 정하세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커피보다는 맹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커피 음료는 당분이 많으니까 피하시고요. 아메리카노 정도는 하루 1잔에서 2잔 괜찮습니다. 술은 가능하면 줄이시고 맹물로 대체하세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콩팥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하나, 짠맛 대신 신맛과 향신료. 둘, 국물 줄이기. 셋, 적정 체중 유지. 넷, 물 충분히 마시기. 어렵지 않죠? 돈이 드나요? 안 듭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영양제 이야기입니다. 콩팥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니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생각하시면요, 어떤 영양제도 안 드시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이게 좀 의외이실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비타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코엔자임 Q10, 홍삼, 콜라겐. 텔레비전에서도 영양제 광고가 넘쳐나고 주변에서도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니까 안 먹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죠.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양제라는 건 특정 성분이 고농축으로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많은 양이 한 알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드시면 먼저 간에서 분해를 해야 하고 쓰고 남은 거는 전부 콩팥이 처리해야 합니다. 정수기 필터에 이물질을 한꺼번에 많이 부어넣는 것과 같아요. 필터에 부담이 가겠죠. 대한신자학회 권고안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는 주치의와 상의 없이 어떤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도 복용하지 말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약만 드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1세 신명숙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신님은 학원 강사로 일하시다가 갱년기 증상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제를 동시에 드시고 계셨어요. 비타민 D, 칼슘, 오메가3, 콜라겐, 홍삼까지 5가지를 매일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드신 거예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이상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사구체 여과율이 62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은 90 이상이거든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신님이 정말 놀라셨대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분석해 보시더니 영양제를 다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과일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라고요. 신님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영양제 안 먹으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고요. 6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62에서 74로 회복됐습니다. 12포인트나 올라간 거예요. 신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양제가 건강을 지켜주는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정말 몰랐다고요. 그동안 들인 돈이 아깝기도 하고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영양제가 전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처방하신 것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처방받으셨거나 비타민 D 결핍이 심해서 처방을 받으셨다면 그건 의학적으로 필요한 거니까요. 하지만 혼자 판단해서 이것저것 사서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광고 보고 구매하시는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콩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콩팥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영양제를 처리하느라 콩팥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영양소를 섭취하시는 게 콩팥에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 한 줌, 사과 하나, 귤 2개, 이거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특히 크레아틴이라는 근육 보충제 혹시 드시는 분 계시면 당장 멈추세요. 질병관리청 자료에도 크레아틴 과다 복용 시 급성 신장 손상 위험이 있다고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혼자 판단해서 영양제 드시지 마세요. 둘, 의사 처방 외 영양제는 과감하게 끊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 영양은 과일과 채소로 채우세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먼저 검진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무료로 콩팥 기능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무료입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세금으로 이미 다 납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한신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68%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 3명이 무료 검사를 안 받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검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콩팥은 73%가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다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겁니다. 하지만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면 콩팥 기능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초기에 발견하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거나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이면 신장내과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심으로 드리는 부탁입니다. 올해 건강검진 아직 안 받으셨으면 이번 달 안에 예약하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실제로 뭘 하시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세요. 종이컵 하나 정도면 됩니다. 이게 밤새 건조해진 콩팥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식사하실 때요, 국물은 줄이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한번 써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좀 밋밋하실 수 있는데요, 2주만 참으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진짜예요.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블루베리나 사과를 드세요. 한 줌이면 충분해요. 귤도 좋습니다. 2-3개까지. 하루에 30분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정도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좋아지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소염 진통제 습관을 바꾸세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시면 먼저 따뜻한 찜질을 해보세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약은 정말 참을 수 없을 때만 최소한으로 드시는 겁니다. 영양제 정리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거 외에는 과감하게 끊으세요. 그 돈으로 좋은 과일사 드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건강검진 올해 안에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 무료입니다. 이 6가지예요. 돈이 드나요? 안 듭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핵심만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증가 속도가 세계 1위입니다. 원인은 당뇨, 고혈압, 고령화, 소염진통제 남용, 이 4가지예요. 둘째, 콩팥은 73%가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소변 변화, 부종, 만성 피로가 대표적인 위험 신호이니 놓치지 마세요. 셋째, 콩팥을 망가뜨리는 5가지 짠 음식, 특히 국물, 가공식품,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 소염 진통제, 과음, 이것들을 줄이세요. 넷째, 콩팥을 살리는 과일 3가지, 블루베리, 사과, 귤, 신선하게 통째로 적당히 드세요. 다섯째, 생활 습관이 핵심입니다. 싱겁게 먹고 국물 줄이고 적정 체중 유지하고 물 충분히 드세요. 여섯째, 영양제는 과감히 줄이시고 음식으로 영양을 채우세요. 일곱째,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무료이고 1년에 한 번이면 됩니다. 이 7가지가 너무 많으시면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싱겁게 먹기, 매일 걷기, 건강검진 받기.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바랍니다. 손주들하고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노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즐기시고 활기차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콩팥을 지키셔야 합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부산의 박성민님처럼, 수원의 신명숙님처럼, 인천의 한영자님처럼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 식사 때 국물을 좀 남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세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당당히 이겨내신 강한 분들이잖아요. 콩팥 건강, 그때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에 콩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지식한 상가족 여러분,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